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주 만에 처음으로 82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외국인들 이 신라젠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 추천을 함께 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234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0.76% 상승하면서 46,7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0.54%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73,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이 30만 원 선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셀트리온 오늘 0.88%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94,5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네요. 539,0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현대차는 여전히 129,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이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7만 원 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리고 삼성물산, 네이버 오늘 모두 별 움직임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KB금융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5,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하락세를 이어갔던 신한지주 오늘 45,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오늘 모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실게요. 오늘 코스닥은 0.15%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1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승세 예상됩니다. 0.22% 상승하면서 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4%의 급등이 나왔던 신라젠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6,100원에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오늘 1%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CJ E&M 그리고 포스코캠텍 오늘 모두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나노스 그리고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오롱 티슈진 모두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60%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24만 원 선에서 여전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은행입니다. 최근에 FOMC 이후에 미국 10년 국채금리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08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제 한국 10년 국채 수익률 역시 어저께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2.38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에서 이 은행주의 견조한 실적, 우리은행의 견조한 실적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은행 역시 편승할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은행보다 또 우리은행만의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 모멘텀은 바로 지주사 전환입니다.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제 메이저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지금 은행만 아직 지주사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주사가 전환이 되면 그러면 무엇이 좋냐?
라고 말을 했을 때 현재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 한도가 자기 자본의 20%에 불과한데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을 때는 이 20%가 130%까지 급격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주사 전환 시 우리 금융지주는 약 6.7조 원의 추가적인 출자 여력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M&A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역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3분기 견조한 실적,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셋째, 지주사 전환의 기대감.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우리은행이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알파로 보시면 이제 배당 메리트도 역시 훌륭하게 남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뜨거운데 우리은행 추천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의 손동현 FA팀장, 그리고 리더스 투자그룹 반종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추천 종목과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손동영 FA팀장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호텔신라가 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9월 11일 날 주셨던 아난티 3주 만에 11%의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주셨던 쌍용양에도 현재 1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8월 21일 날 주셨던 SM 한 달 만에 목표가 벌써 터치했습니다. 목표가가 47,000원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네요. 현대건설 그리고 CJENM 각각 11% 그리고 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보겠습니다. 히림과 SG는 모두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요. 한울바이오파마가 1%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한 달 만에 이 9%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큰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동영 FA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 현대 엘리베이 올라와 있는데요. 26%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을 하고 있고요. 2위에는 SM입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3위에는 네오팜 16%, 그리고 현대로템 15%, 5위에는 아난티가 올라와 있네요. 11%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탑5인데요. 5위에는 현재 현대로템이 올라와 있는데요. 1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삼진제약 또한 18%, 그리고 아미코젠이 19%, 삼성 엔지니어링이 26%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위에는 포스코캠텍이 올라와 있는데 8월 2일 날 주셨고 이미 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42%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8위에는 이 올릭스, 그리고 7위에는 서울옥션, 그리고 6위에는 쌍용양회, 5위에는 반종민 팀장님의 포스코캠텍이 올라와 있고요. 이미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이용호 팀장의 아이디스 또한 42%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 1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3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그리고 2위에는 손유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1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먼저 이 손동현 팀장님, 네, 최근에 주셨던 이 SM이요, 종가 기준으로 17.9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미 목표가로 주신 47,000원을 좀 뛰어넘었는데, 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목표가 좀 상향해서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은 SM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1차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국경절이라든지
광군절이라든지 이렇게 겹친 연휴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어떤 소비주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실적까지도 이제 엔터주들이 어떤 흐름, 한한령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본 쪽의 어떤 콘서트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터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들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반종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달성이 나왔거든요. 포스코 캠텍이 8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42%의 수익률을 벌써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수익률 순위 전체에서 5위를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근데 좀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는데 계속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극재를 통한 뭐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포스코에서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양극재까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통합시킨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를 수정을 한다면은 한 12만 원까지 이제 보시고 일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0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이 4%대 급 상승이 나왔던 이 신라젠의 경우에는 급락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4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움직임 없이 73,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12만 8,500원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3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도 현재 29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71만 5천 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이 예상과는 다르게 코스피가 조금씩 내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8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9만 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5,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CJ ENM과 포스코 캠텍 오늘 모두 1%대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HLB 1%대 하락하면서 11만 9,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나노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의 경우 현재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1만 6천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오롱 티슈젠 현재 4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손동현 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네오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오팜을 지난번에도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추천 대비 이제 수익률은 지금 현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중국 소비주의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현재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양한 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수출 정책보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 경로가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다양한 지역의 자유무역 특구 지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럭셔리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다는 등 이런 등등에 있어서 또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세를 할인해 준다는 등 이런 정책을 쓰면서 좀 수입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좀 정책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중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1위에 꼽히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토팜과 리얼베리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초도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는 이제 중국 분들만이 면세점이나 와서 이제 네오팜의 아토팜과 리얼베리어를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 마케팅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어떤 본격적인 어떤 공급에 대해서 그런 공시가 나오면 아마도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내 매출만으로도 네오팜이 충분히 현재 매출세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모멘텀은 바로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해 달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시점 자체는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구체적인 공시 이런 부분이 뜬다면 아마도 좀 많은 매출이 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렇지만 역시 유아용 시장 쪽에서도 역시 아토팜이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대해서 네오팜의 어떤 성장,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또 어제와 그저께 또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 반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신규 진입하실 분들 진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또 화장품 대비해서 뭐 시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비율 등이 좀 낮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할 만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잡고 상향을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51,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우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또 뭐 많은 분들이 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IT 예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아직까지도 어떤 뭐 향수에 좀 젖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전혀 그런 흐름과 다르죠. 지금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대장은 사실 GS건설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GS건설 말고도 향후 오를 수 있는 건설주들이 좀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좀 다시 한번 그 추세를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건설주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바로 대우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건설사로서 그 주택 공급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주가에 비해서는, 건설사 주가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공매도 물량도 많고 좀 대우건설에 대한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향후의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달러 약세에 기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석유에 대한 공급 제재, 이런 부분 역시도 석유의 어떤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상승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꼽히죠. 자, 그 이유로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국내의 어떤 주택 부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외 부분의 어떤 플랜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만 중동에 발주를 주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가의 전망이 상향을 해줘야 해외 쪽에서 어떤 플랜트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계속적인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수주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대우건설 역시도 해외 플랜트에서 역시나 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 수주 기대를 일단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국내 이제 생활형 SOC 투자 확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어떤 아파트 값을 좀 잡기 위해서 그 주택 공급을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택 쪽으로의 어떤 수주, 재건축 수주라든지 신규 주택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역시나 신규 그 수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역시나 매출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남북 경협 프리미엄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은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됐을 시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역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3개의 종목 정도, 대림건설까지 4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일단은 7,000원 정도 전고점 부근을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5,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좀 전기차 관련된 전자업종 쪽이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좀 시총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속하고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 관련된 수출주들이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역시도 그런 흐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제 저점 부근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부근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도 그 하방으로 뚫고 지나가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된 이유가 여러 가지 아직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시 MLCC에 대한 호황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금의 어떤 현재 어떤 세상을 보면 다 전장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스마트폰도 전장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가장 큰 폭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자동차가 과거에는 기계였다면 지금은 전기에 관련된 전자 부품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죠. 거기에 모든 그 전자 부품에는 MLCC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어떤 수급 자체가 굉장히 또 타이트하죠. 그리고 MLCC 수요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와 삼성전기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이제 과점 시장인 만큼 공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역시 삼성전기 역시도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MLC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죠. 공급도 제한되어 있고 수요도 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MLCC에 대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성장도 있겠지만, 역시나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그 내년에 출시될 그쪽에 대한 수요 역시도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MLCC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기가 또 카메라도 많이 또 만들고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듀얼 카메라가 대세인데, 이제는 뭐 트리플 카메라도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삼성전기가 지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SS에 관련된 ESS도 굉장히 큰 폭으로 현재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MLCC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MLCC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MLCC 호황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 MLCC 장기 수요에 대해서 사이클이 아주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의 어떤 MLCC 사업부만 가치가 무려 15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전저점까지 떨어진 구간에서 매수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20만 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13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중국 소비주야말로 요즘 가장 큰 인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기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반종민 팀장님의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지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협력 여행사 온라인 포털, 쇼핑몰 및 이제 저가 항공사 좌석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실 때 여행 패키지를 통한 이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이 종목은 올해 4월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왔다가 8월까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내 이제 강보합 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하나투어의 이제 이전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여행 가기 좋은 시즌마다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나, 작년 이제 사드 보복과 올해 이제 극심한 폭염, 그리고 최근 이제 메르스까지의 이제 큰 악재들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이제 악재들로 인한 조정은 실적에도 이제 영향을 받아 재무적인 부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올해 폭염 부분 및 이제 일본의 이제 태풍 피해, 또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이제 더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이제 피할 수 없던 종목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악재들을 모두 반영되었으며 이제 8월까지 이제 이런 악재들의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양한 이제 이벤트 및 이제 마케팅을 통해 다시 이제 반등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겠습니다. 2016년 이제 10월 6만 원 부근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 이제 10만 원 매물을 이제 돌파하는 등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지만요.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은 이제 이러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올해 진짜 굉장히 이제 많은 악재를 통해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따졌을 때 이전만큼 이제는 이제 하나투어도 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많이 없을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하여 이제 추천해 드렸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이제 모두 4개를 드린 이유는 9월부터 추세 흐름이 이제 전환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악재를 통한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었다라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로 이제 꾸준히 전환될 것으로 보아 별다른 악재가 없을 경우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별 하나씩을 이제 빼드린 이유는 이제 여전히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기적, 장기적 이제 별 4개를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이제 이전 조정 받기 전에 주가를 돌파한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8월부터 이제 지지해오던 구간을 이탈한 6만 5천 원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이제 계열사로 이제 조선 업체로서 중형 선박 건조 부분의 이제 제조 기업이겠습니다. 과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강점을 보여주었던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의 성장세를 통해서 국내 이제 기술을 추월하고 이제 수주를 추월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조선 기업들이 불황을 크게 겪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전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얼마나 이제 조선 사업 자체가 안 좋았냐면 직원들에게 이제 강제로 이제 무급 휴가를 줄 정도로 이제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다소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중국 쪽 임금 인상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별로 이제 개선되지 않아서 좋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여 임금도 오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부각받는 모습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최근에 680억 크루즈형 카페리 이제 일척 수주와 이제 그 컨테이너선 발주 그리고 2억 달러 정도 이제 셔틀 탱커 2척까지 이제 수주하며 앞으로도 이제 재무적으로 약했던 흐름들은 이제 다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점진적인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국내에 중국의 이제 그 임금 인상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국내 조선 부분들에 이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앞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정책 중에 하나인 최근에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소형 조선 제조업 이제 활성화를 통해 조선소 살리기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대감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조선주 관련된 거는 주목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였고요.
7월부터 이제 조선 섹터 추세 흐름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추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책정한 이유는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뭐 10%, 20% 한 번에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과 추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매력도가 더 높아 장기적으로 이제 별 5개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15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에이블 CNC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제조 판매업 및 이제 유통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가진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화장품주들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들은 이제 작년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다가 이제 해제로 이제 다시 상승했고, 이후 이제 섹터 자체, 화장품 섹터 자체가 이제 크게 소외받으며 8월까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제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으로 인해 강보합 상태를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변환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일부터 이제 최근이죠, 어제죠, 국경절 이제 연휴, 그러니까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 중국이 이제 관광객이 이제 꾸준히 늘 것으로 이제 기대되며 일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경절에는 대략 이제 700만 명의 이제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일본, 태국, 홍콩에 이어 인기 여행국으로 이제 지정된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소비주들이 국경절 동안에 이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경절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되어 이제 상승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만 있는 이유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종목이 다른 화장품주와 좀 다르게 이제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나서 이제 크게 받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타 화장품 기업과 다르게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소매업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업은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 점포를 늘리면서 소비자들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 적자를 보여주는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데 이제 투자한 비용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이제 크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외 사업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고급 마스크팩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진입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유럽과 여러 신흥 국가들의 이제 진출도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반영된다면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재무적으로 이제 보완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저점 매수의 이제 기회이며, 재무적과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별 하나를 더 지정한 이유는 국경절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그 기간 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지정했고요.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영업 적자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아 이제 4개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의 매출의 영향에 따라 장기적 매력도가 더 이제 추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주신 3가지 종목 모두 좀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이 탑픽 종목 함께 알아봤고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실게요.
네, 계속해서 오늘 일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가요. 신흥 SEC입니다. 오늘 실적 성장 기대감의 상승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던 이 종목이 현재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5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소형 전지 장치 그리고 그 중대형 전지장치 등등을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관련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이 신흥 SEC라는 이 중소기업 역시도 큰 폭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신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 여력은 아직까지도 전 더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흥 SEC도 충분히 뭐 주목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긴 한 것 같은데, 우선은 너무나 일단 고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밸류에이션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뭐 이 기술 자체가 사실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대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는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실적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흐름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높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을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지금 오늘은 뭐 양봉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21선이 깨진 상황이고, 좀 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4만원 초반, 4만 1,000원 부근에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관망세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흥 SEC도 지금 가격보다는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좀 관망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 아시아 종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채소 종자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좀 강세인 것 같은데요. 반정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식량난을 돕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 10만 톤 정도의 이제 채소 이제 종자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이제 이 아시아 종묘가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기대감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이제 날짜가 언제부터 이제 진행된다는지는 확실하게 이제 결정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을 계속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대감으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후에 이제 그 흐름을 보시고 좀 더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좀 진입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설령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아마 6,600원 정도 이상에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다소 이제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제 물량을 많이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식 수량을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서 추가 상승은 이제 여력을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서 반주 정도는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제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6,600원에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걸 이제 좋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특징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손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엔터주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고가 흐름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역시 다양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단은 역시나 BTS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K-팝에 대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수출세가 좀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런 수출에 대한 방법도 역시나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들의 어떤 매출세가 조금 확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앨범에 대한 판매가 좀 고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19년도에 또
국내 음원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음원 플랫폼이 또 매출 연간 약 2배 정도 상승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튜브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콘서트라든지 또 그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일본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콘서트 매출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도 역시나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고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BTS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K-팝에 대한 영향도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엔터주들의 흐름에 현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굉장히 지금 높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역시나 차익 실현 하시면서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의견 함께 주셨고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리뷰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네, 현재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날 추천을 해주신 포스코 캠텍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 45%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2차 목표가까지 돌파한 종목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이 좀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328억 원으로 이제 소폭 상승을 전망하는데 내화물 이제 고가격 원료 소진이라든지 화장품 포뮬러 개선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간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한 9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열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물량은 이제 3분의 2 이상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중에 좀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장에서는 컴투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0월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게임 스카이 랜더스 모바일 기대감이 확대되는 이제 종목인데 10월 초에 사전 예약 후에 이제 10월 중으로 좀 웨스턴 유럽 지역에도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게임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지금 스카이 랜더스 IP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은 최초 작품이 11년도에 나왔는데 출시되고 이제 6개 시리즈가 나왔고 15년까지 4조 이상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엄청난 게임입니다. 또한 이제 16년까지 3억 개 이상의 스카이 랜더스 관련 또 장난감이 판매된 것을 보면은 그런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컴투스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 것이죠. 실제로는 링 오브 히어로즈 CBT에서도 60%에 달하는 유저들이 지금 이용을 서구권에서 많이 했고, 다만 이제 현재 주가는 횡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국내 인지도가 좀 아쉽고, 출시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 출시일 확정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멘텀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분기 영업이익은 369억 원으로 전분기 비슷한 수준을 전망하고 대표 게임 서머너즈와 프로야구 게임이 매출 순위가 2분기 대비 하락은 했지만 4분기 이제 스카이랜더스 일평균 매출액을 한 4억 원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조한 상승세를 지금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이제 보시면 16만 원대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 되고 16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은 추가 매수하셔서 좀 더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 현재가 조금씩 매집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23만 원, 손절가로는 13만 6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 재협상에 타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수출량을 260만 대로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2% 오르면서 2339.29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보시면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 2336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668억 원, 외국인은 57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0.5% 정도 상승하면서 46,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는 개인의 힘으로 올랐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0.1% 정도 오르면서 7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1% 오르면서 29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5%가량 내리면서 53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3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가 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2%가량 내리면서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4%가량 상승하면서 12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LG화학 오늘 0.5%가량 내리면서 36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0.3% 오릅니다. 29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4%가량 내리면서 12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1%가량 내립니다. 70만 6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내립니다. 0.19% 하락하면서 814.97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818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814를 최저로 찍고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266억 원 가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85억 원, 외국인 178억 원 가량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정도 내립니다. 대부분 내리고 있는데요. 89,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3.8% 하락하면서 10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ENM이 1.3%가량 내리면서 25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 옷쇼핑 부문이 뉴욕의 디자이너 엘리 타하리와 국내 판매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HLB도 2.6%가량 내리면서 11만 7,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노스도 1.2% 하락합니다.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0.7% 오르면서 24만 3천원 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0.5% 상승세입니다. 6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세에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7% 내리면서 11만 5,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투자에 따른 1차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마찬가지로 0.8% 하락하면서 4만 7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후성입니다. 5%가 넘게 오르면서 1,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가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1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마블과 LIG 넥스원, 한국가스공사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락앤락이 4% 가까이 내리면서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GKL이 2.8% 내리면서 2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세방전지, LG 생활건강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하나제약, 2위 한국항공우주, 3위 동성제약, 4위 삼성제약, 5위 신라젠, 6위 셀트리온, 7위 현대로템, 8위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 하나제약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하나제약이 신규 상장하면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6,000원으로 형성됐었는데요. 1978년 설립된 하나제약은 중증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의약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신규 제약사의 진입이 어려워 이 부분이 하나제약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31,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와 디램 평균 판매 단가는 각각 12%와 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것도 우려할 사항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4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트룩시마와 허주마에 대해 1,500억 원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트룩시마에 대해서는 이달 10일 FDA 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2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9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FNC 엔터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초부터 서울경제TV를 통해서 JYP 엔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대는 사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엔터주에 접근하시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엔터 3사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중에 FNC 엔터가 가장 기술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사업이랑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수가 56%, 그리고 예능 25%, 배우가 19%, 그리고 국가별 매출도 국내에서 60%, 그리고 일본에서 37%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그 라인업이 꾸준하게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상 궤도 진입 시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CN블루랑 FT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국립대로 사업 구조 재편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인 아티스트랑 그다음에 중국 아이돌 한 팀, 그리고 국내 두 팀, 이렇게 이제 대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인그룹 같은 경우가 성장이랑 인지도가 좀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데뷔 이제 3년 이하의 SF9이랑 그다음에 엠플라잉, 그리고 허니스트 같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이랑 남미, 동남아 시장이 이제 좀 안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내년이죠.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9년에 이제 중국 고위 아이돌 그룹이 이제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이제 상해 홍승 문화 전파 유한공사, 여기가 이제 지분율이 한 4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속 아티스트가 이 우상 연습생 내 20위권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9인조 보이그룹 선발 프로그램이고, 이제 중국에서 IT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인지도가 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 전략 같은 경우가 중국 로컬 연습생을 발굴을 해서 국내 이제 워낙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내 데뷔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국내 이제 아이돌을 키워가지고 데뷔를 시키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비용이 드는 대신에 효율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잡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투자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FNC 엔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뭐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10,000원 언더대 오늘 시장가로는 9,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종목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오늘 장 시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10월 첫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중국 시장은 지금 국경절 연휴로 휴장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나 기관들 매수세가 좋았다가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5일날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에서는 한 17조 3천억 정도, 외국계 기관에서는 한 16조 7천억, 한 5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반도체 업황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5일날 나오는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아니면 우려감으로 나올 어떤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개별주 위주로 지금 이제 종목 장세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10월달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어째 보면 종목 장세 흐름이다 보니까요. 짧은 매매가 지금 본격적인 어떤 시즌 앞두고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투자자분들 투자에 유념하셔야 되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한번 사봐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005420인데요. 코스모화학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항상 코발트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8개 업체가 가점화된 시장이고요. 항상 코발트는 동사가 2011년도에 준공했다가
생산량이 이게 부족하면서 2017년도 작년도 후반부까지는 또 가동을 또 중지했다가 전기차 시장이 좀 이제 급성장하면서 다시 이제 재가동하면서 최근에 가동률은 뭐 한 40%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부진합니다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항상 코발트에 대한 어떤 가격들도 2017년도에는 다른 어떤 커머디티 가격이 한 30% 정도 내외에 상승했다면 코발트 가격은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갔고 올해 3월 달만까지도 한 30% 이상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이 코발트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2차 전지 업체에서 코발트 물질을 뺀 양극화 물질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코발트 가격이 좀 빠졌어요. 4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 영향이 있어가지고 양극화 물질 규제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코발트 가격이 8월달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빠지면서 최근에 1월달 연고점이죠. 한 35,000원대에서 최근에 한 17,000원 절반 정도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 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오늘 또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어떤 이 코발트 가격과 이산화티타늄의 장기적인 사이클은 당분간 내년까지도 좀 지속되고요. 동사도 이에 대응해서 정설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수혜가 코스모학으로 계속되는 어떤 수혜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가가 21,350원인데요. 매수가는 2만 원 정도 잡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종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엔 휴장을 하고 목요일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